언더케이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com F7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6를 같이 보시죠. S6와 S6 엣지 두 가지가 있는데 S6를 한번 봅시다. 엣지랑은 별로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엣지의 플랫한 버전이죠. 맞아요. 이거의 구부러진 버전의 엣지가 아니고 엣지 플랫한 버전이 이거예요. 코드네임이 그래요. 이거는 제로 플랫이고 이건 제로예요. 자, 여하튼 봅시다. 일단 전면에는 리시버가 있고 5메가픽셀 전면 카메라가 있는데 전면 카메라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와요. 야간에서 약간 빛만 있으면 돼요. 약간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가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빛의 냄새만 맡아도 사진 찍혀요. 근데 정말 잘 찍혀요. 그리고 여기 5.1인치 QHD 아몰레드 패널이 있죠. 그리고 고릴라 글라스 4로 덮여 있고 멀티태스킹 홈키 백키가 있고 홈키는 이 스크롤 방식이 아니라 에리어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조금 커졌고 주문 신길이 훨씬 좋아졌어요. 쓰기 훨씬 편해요. 근데 여전히 아이폰 거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전원키가 있고 나노 유심카드 슬러시 있고 위에는 적외선 포트, 왼쪽에는 볼륨 키, 아래쪽에 마이크로 USB 포트, 이어폰 잭, 스피커 홀. 근데 이 밑에가 아이폰이랑 닮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깎여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한데 그 S6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충분히 이쁠 것 같은데 왜 굳이 놀라야 될 만한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뒤쪽에는 16메가픽셀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제가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심장박동수 센서와 그리고 여기 플래시 등등이 있고 밴드 LTE 추노가 박혀 있긴 한데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덜 흉한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삼성 로고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요게 빛을 받을 때마다 영롱하게 빛나요. 이게 삼성 텔레비에서 텔레비 공장에서 이걸 보고 했다 그러는데 누가 했는지 누가 댓글로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승진하겠네. 근데 이거 승진이 아니라 정말 승진을 한 2단계는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뻐요. 삼성 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빛이 보일 때마다 비춰보고 싶다고 느낀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정말 잘 뽑았어요. 그리고 이 메탈 프레임과 유리를 써가지고 사실은 아이폰 4부터 썼던 거를 왜 이제서야 썼냐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썼다고 봤을 때 잡는 느낌도 좋고 확실히 프리미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돈값 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외형이에요. 외형 칭찬 이 정도만 합시다. 계속 그것만 하면 날 새울 것 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자, 근데 사실 디자인 자체는 갤럭시 S4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건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디자인 베이스는 비슷하지만 전반적인 그러니까 감성 품질이라는 얘기가 있죠.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그런 것처럼 잡았을 때의 느낌 같은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런 거 뒤에 이런 거 많았는데 굳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를 쓰다가 이런 거를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은 그나마 저건 나아. 이런 걸 보다가 이런 걸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호들갑을 안 떨 수가 없어요. 같은 삼성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이 이 정도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자, 외형 얘기는 그만합시다. 외형 얘기는 그만하고 내부로 한번 가볼게요. 터치이즈인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문인식 하셔도 되고 제가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지문인식은 잠깐 패스합시다. 인식이 잘 되긴 하는데 아이폰만큼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터치이즈인데 삼성이 이번에 터치이즈를 확 갈아엎겠다고 했죠. 갈아엎었어요. 그러면서 경량화와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랬는데 초점을 좀 서로 쌍방 간에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이 얘기한 거는 기능들을 싸그리 없애버려가지고 빠르게 된다는 건데 우리는 기능을 유지를 하고 빠르게 최적화를 한다는 걸 오해를 했어요. 앱 드로어에 가면은 가나다 순 정렬이 없어요. 가나다 순 정렬이 없어요. 가나다 순 정렬이 없고 여기 편집을 누르면 그 앱 삭제나 사용 해제 옵션이 나와요. 물론 플레이스토어가 사용 해제가 되는 마당에 모바일 티월드가 사용 해제가 안 된다는 거는 개그. 자, 근데 가나다 순 정렬도 없거니와 미국판에 있는데 왜 없지? 특허 문제인가? 아니 노트4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없거니와 앱 숨김 이런 거 다 없어요. 다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삼성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열받는 거는 여기 멀티태스킹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멀티태스킹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백라이트가 2초간 들어왔다가 꺼지죠. 나는 이게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싫어.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를 항상 켜놓고 쓰는데 항상 켜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근데 디스플레이에 가면 옵션이 없어. 그래서 저는 누를 때마다 2초 동안 깜빡거리면서 이 정신 사나운 거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없앤 거야? 왜? 배터리 소모량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럼 완전히 끄는 옵션이라도 넣어줘야지. 항상 켜긴 없애더라도. 역시 삼성의 최적화와 우리의 최적화의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였다. 자, 근데 사실 이거는 반쯤 농담이고 반쯤 불만인데 여하튼 최적화 자체는 꽤 잘 돼 있어요. 굉장히 빠른데 이 최적화도 최적화지만은 사실은 엑시노스 7420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엑시노스 7420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빅리틀인데 삼성이 예전에
갤럭시 노트를 할 때 빅리틀로 아주 큰 대삽질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스냅드래곤 810이 빅리틀 최초 1세대에서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 동안 삼성은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스냅드래곤 810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열은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기는 해요. 근데 스냅드래곤 810이 발열이 조금 생기면 스로틀링이 엄청나게 심하게 걸리는 것과는 다르게 이 엑시노스 7420 같은 경우는 스로틀링이 조금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열이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쫙 퍼포먼스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벤치마크로는 65,000점 정도 나와요. 스냅드래곤 810의 55,000점과 비교하면 한 만점 정도 더 나오는 거죠. 이 정도면 동세대 프로세서라고 거의 부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성능 면에서는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DP 되어 있는 거 보고 스티커인 줄 알았어요. 저 진짜 목업인 줄 알았어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랬는데, 디스플레이 품질이 정말 좋아요. 사실 QHD까지 필요 없다는 게 제 의견이기는 합니다만은 VR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부터는 이거 QHD가 아니라 이거는 8K가 들어가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모드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VR 같은 거는 사실 VR을 끼울 때만 해상도를 높이고 평소에는 그냥 FHD 정도로 돌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지만 뭐 여하튼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카메라죠. 카메라인데 이렇게 따닥 하면은 카메라가 켜져요. 근데 이것이 빨라요. 빠른데 사진도 잘 찍혀. 정말 잘 찍혀요. 사진 샘플샷을 좀 보고 오시죠. 이 정도로 사진이 잘 나와요. 뭐 앞뒤 가릴 거 없이 앞 전면 카메라 찍으면은 오징어예요? 그럼 꼴뚜기까지 갈 수 있어. 그 정도로 잘 찍혀요. 이거는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사진은 정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메탈이라서 이게 공명이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폰보다 조금 부족한데 소리가 충분히 괜찮아졌어요. 기존에 뒤에 있어가지고 내려놨을 때 막혔던 소리라든지 이런 거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어폰으로 여기 있지.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의 소리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제 취향이랑 트리플 파이로 듣는 거는 아이폰이나 소니께 취향에 더 그 궁합이 잘 맞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절대적인 소리를 쳤을 때 충분히 괜찮아요. 너무 칭찬만 하니까 이제 좀 나쁜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나쁜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내장형 2550mAh예요. 이 절대로 큰 수치가 아닌데 거기다가 QHD를 굴리고 있죠. 삼성은 이게 뭐 충전도 빠르고 뭐 그 공정도 미세화됐고 이래가지고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 배터리만큼 이 절대량에 의존하는 데가 없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쓰면은 하루에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정도의 화면 켜짐 시간을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좋은 수치가 아니죠. 절대값으로 이 못생긴 갤럭시 S5도 사실 디자인 빼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 친구도 화면 켜짐을 5시간을 그냥 가볍게 찍어줬고 애지간한 요즘 플래그십은 다 5시간을 넘게 찍어주는데 4시간 반이 맥시멈이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거기다 배터리 교체도 안 되죠. 대신 디자인을 가졌지만 충전할 때 빠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충전이 확실히 빠르긴 해요. 번들된 9V짜리 충전기를 쓰면은 충전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는데 무선 충전은 대신 느리죠. 번들된 고속 충전기로 충전하는 게 얼마나 빠른지 보고 오시죠. 네, 충전 자체는 충분히 빠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서 탁 끼워 넣는 그 장점은 못 따라가지 싶어요. 저는 뭐 배터리를 교체 자주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지인데 스토리지가 32, 64, 128기가 나왔죠. 근데 한국에는 64기가까지밖에 안 나와요.
건데 문제는 마이크로 SD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구멍이 없어요. 근데 이거 듀얼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뭐 공간이 부족해서는 아니고 UFS 2.0이 확실히 굉장히 빠르긴 해요. 제가 보통 때 뭐 파일을 복사하는 것도 복사하는 거지만 앱을 설치한다든지 앱을 백업한다든지 할 때 스토리지의 속도를 느껴야 되는데 다른 거에 2배, 3배 속도가 그냥 나와버려요. 이건 스토리지가 정말 장난 아니게 빨라요. 근데 용량이 부족하단 말이죠. 특히 한국에 128기가를 안 내놓는 이 통신사들 이런 거 박을 시간에 그 128기가나 하세요. 그 손해보는 게 그렇게 아깝나? 뭐 많이 안 팔린다고는 해요. 자, 그 클라우드에 의존하면 된다고 하기에는 클라우드는 사실 물리적인 스토리지에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뭐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LTE 데이터 다 쓰면 누가 책임질 거야? 클라우드 무제한 요금제를 주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안이 안 돼요. 거기다가 삼성이 애플한테 아주 잘 배운 용량 장사라고 있죠. 32, 64, 128로 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까지는 아니고 여하튼 가격이 올라가는데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면 5만 원이면 땡칠 걸 갖다가 그 돈을 다 써야 되죠. 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상당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삼성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갤럭시 S 시리즈가 S4부터 약간 좀 맥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노트에 너무 집중한다 싶었죠. 그렇지만 이 친구는 정말 확실히 어닝 쇼크가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모르겠지만 그건 삼성 기분은 내할 거 아니고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닝 쇼크가 좋아요. 그렇게 쇼크를 좀 받아야지 이런 거를 만들지.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다른 기계와 비교했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밑에라든지 그 사실 저는 키보드도 좀 불만인데 키보드를 굳이 그렇게 그 걸리적거릴 그 키보드로 만들어야 된다 싶은 게 이 삼성 키보드로 가면은 이게 그 노트4 키캣까지만 해도 아니랬는데 이게 롤리팝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면서 키보드가 색감도 바뀌고 약간 둥글둥글해졌어요. 보면은 약간 비슷해졌단 말이죠. 처음부터 이랬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됐다 하면 사실 조금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누가 뺏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굳이 왜 이런 건덕지를 만드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궁금증이 생기죠. S6를 사라는 거야? S6 엣지를 사라는 거야? 항상 그게 제일 큰 고민이죠. 그랬을 때 당연히 돈이 된다면 이건 S6 엣지를 사셔야 돼요. S6 엣지를. S6가 상당히 잘 나온 거긴 하지만 거기에 디자인 프리미엄과 확실히 21세기 폰과 20세기를 가르는 이 듀얼 엣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는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봐요. 가격 차이가 조금 사실 이 정도까지 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가격 차이가 괜찮다면은 엣지를 사시고 S6도 확실히 좋은 폰이에요. 이게 너무 튄다, 그립감이 안 좋다 하시면 S6를 사셔도 후회할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단점과 장점이 굉장히 확실해요. 근데 장점이 다른 스냅드래곤 810이 탑재된 이번 시즌 기계들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남을 정도로 엑시노스 7420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단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시는 분들 빼고 배터리가 반드시 교환돼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을 빼고는 S6는 어느 분이 사셔도 만족을 하실 거예요. 좀 비싸긴 하지만. 자, 갤럭시 S6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죠. 끝!